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BBC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빠진 토트넘은 단 8경기 만에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경기 결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중석은 텅 비었고 유니폼 판매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스폰서 계약마저 흔들리고 있었죠. 영국 언론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빼면 단순히 선수 한 명이 빠지는 게 아니다. 클럽의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왜 손흥민의 부재가 이렇게까지 큰 위기를 불러왔을까요? 그리고 영국 사회가 충격을 감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국 BBC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빠진 토트넘은 단 8경기 만에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경기 결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중석은 텅 비었고 유니폼 판매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스폰서 계약마저 흔들리고 있었죠. 영국 언론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빼면 단순히 선수 한 명이 빠지는 게 아니다. 클럽의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왜 손흥민의 부재가 이렇게까지 큰 위기를 불러왔을까요? 그리고 영국 사회가 충격을 감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토트넘의 홈구장, 그 거대한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이 해질녘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관중석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만석을 자랑하던 그곳에 오늘은 군데군데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경기 시작 30분 전부터 관중석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핫도그와 맥주를 손에 들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경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빈 좌석 너머로 휑한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아니, 뭔가 허전한데. 관중석 3열에 앉은 60대 존 할아버지가 부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20년 넘게 경기마다 흔들던 낡은 깃발이 들려 있었지만 오늘은 힘없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깃발 구석에는 색이 바랜 손흥민 사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직전에 받은 귀한 사인이었죠. 그날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응원해주세요. 존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예전 같지가 않아.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둘러봤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경기장에서 환호할 때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평소엔 과묵한 남편이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소년처럼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당신 허리 조심해요. 그녀가 말리면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뛰겠소. 하지만 오늘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시간 전광판에 손흥민의 얼굴이 비치면 폭발적인 함성이 경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6만 명이 넘는 관중이 일제히 소니를 외치던 그 순간들. 영국 신사들도 할머니들도 어린아이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 소리쳤습니다. 그 함성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경기장을 가득 채웠고 상대팀 선수들조차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케인, 로메로, 메디슨,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힘없는 박수 소리가 흩어졌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어떤 관중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몇몇은 하품을 참지 못했습니다. 옆 좌석의 젊은이는 아예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손흥민이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뒤편 4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티켓값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죠? 아버지는 티켓을 꺼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20파운드. 손흥민이 있을 때는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비싸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손흥민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경기 후 우연히 마주친 손흥민은 흔쾌히 사진 요청에 응해줬죠. 아버지, 건강하세요. 손흥민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사진은 아버지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 손흥민이 말이야. 하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죠. 경기장 바깥 매표소 근처에서는 구단 직원들의 표정이 더 어두웠습니다. 이번 달 매출 보고서 나왔습니까?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상사가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매출 40% 감소. 티켓 판매, 굿즈, 심지어 경기장 음식까지 모든 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구단 매장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을 사려던 아시아 관광객들도, 머플러를 사던 가족 단위 팬들도 사라졌습니다. 한 직원이 쓸쓸하게 진열대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30분마다 재고를 채워야 했는데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더 타임스는 일면 톱 기사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토트넘, 손흥민 부재로 경기장 분위기 얼어붙다. 가디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 표를 팔아도 사람이 오지 않는다. BBC는 아예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 선수가 구단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경기는 시작됐지만 예전의 불꽃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존 할아버지는 골이 터져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관중의 심장 같은 존재, 단 하나의 퍼즐 조각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인이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우리 팀 골 넣었어요. 하지만 존 할아버지는 그저 멍하니 경기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환호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부인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다음 경기는 그냥 집에서 TV로 봅시다.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홈경기 관람. 그 전통이 오늘로 끝나는 걸까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 한마디는 단순한 관중의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런던 경제를 흔들고 정치 뉴스의 소재가 될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더 이상 토트넘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는 존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그의 손에 든 낡은 깃발이 축 늘어져 바닥을 쓸었습니다. 20년 넘게 펄럭이던 그 깃발이 이제는 무거운 추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구단 본부 회의실. 재무팀장 마이클 톰슨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엑셀 시트 위 빨간색 숫자들이 도배된 화면은 30년간 구단 재정을 지켜온 그의 경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BBC에서 분석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직원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톰슨은 안경을 고쳤으며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아시아 원정 응원단 감소율 78%. 78%. 말이 돼.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손흥민이 활약하던 시절, 일본, 중국, 태국, 한국에서 수천 명의 팬들이 런던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기를 보러 오는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을 채우고 레스토랑을 북적이게 하고 기념품 가게에서 유니폼과 머플러를 사들였습니다. 어떤 일본인 부부는 은퇴 후 매달 런던을 찾아와 손흥민 보는 것을 인생낙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유니폼 판매량은? 톰슨이 물었습니다. 직원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작년 대비 63% 감소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은
단순한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단 수익의 심장 그 자체였습니다. 런던 시내 매장마다 그의 유니폼을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던 풍경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진열대에 걸린 유니폼은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그날 저녁 BBC 9시 뉴스. 경제 전문 기자 제임스 쿠퍼가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글로벌 시장과 토트넘을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아시아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시청자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화면은 런던 경제대학 스포츠 경제학자 데이비드 골드스타인 교수로 전환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경제학적으로 독보적입니다. 보통 스타 선수는 자국에서만 영향력이 강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아시아 전체,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브랜드 파워였죠. 겸손, 성실, 팀워크 같은 가치가 문화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토트넘의 상황은?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티켓 수익, 방송권료 협상력, 스폰서십, 상품 판매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토트넘 재정 담당 이사들이 긴급회의에 모였습니다. 올 시즌 예상 손실액은? 단장이 물었습니다. 재무팀장이 입술을 깨물며 답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억 2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입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손에 쥔 연필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마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케팅 이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 충격입니다. 아시아 팬들은 감정적 충성도가 높은 만큼 한 번 등을 돌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창밖에선 토트넘 스타디움의 조명이 반짝였지만 단장은 오래전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달리던 장면만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어.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영국 전역의 펍. 팬들은 맥주잔을 기울이며 한탄했습니다. 손흥민 없으니까 맥주 맛도 안 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의 부재가 토트넘 전체를 붕괴시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스포츠부 기자들의 얼굴이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토트넘 특집 방송, 그리고 단어 하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편집장이 화이트보드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크리시스 토트넘의 위기.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BBC가 위기라는 단어를 공식 방송에 쓰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70년 경력의 이 방송은 단어 하나에도 국가적 무게를 싣는 곳이었으니까요. 저녁 8시 BBC 특집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토트넘 호스퍼가 직면한 전례 없는 위기를 다룹니다. 존 워커, BBC에서 35년을 버틴 원로 앵커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2019년 아시아 투어 영상이 흘렀습니다. 서울, 싱가포르, 상하이 6만 관중이 경기장을 메우고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는 장면이 교차됐습니다. 그때 티켓은 판매 시작 3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마틴 클라크 수석 기자가 등장했습니다. 당시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죠. 왜 이렇게 난리일까?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는 골잡이가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희망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손흥민 유아시아 투어 티켓 판매율 98%, 손흥민 무아시아 투어 티켓 판매율 43%, 스튜디오 패널석에 앉은 3명의 기자. 모두 과거 손흥민을 폄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선 스포츠 에디터 피터 존스는 안경을 벗으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2020년 칼럼에서 그를 운 좋은 선수라 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는 팀을 살리는 심장이었습니다. 텔레그래프의 앨런 스미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간 베컴, 루니, 기그스를 다 봤습니다. 하지만 손흥민만큼 겸손하고 프로페셔널한 선수는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편견에 눈이 가려 있었죠.
방송 후반부 2021년 아시아 팬미팅 영상이 흘렀습니다. 한 일본인 할머니가 눈물을 삼키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손자가 암 투병 중입니다. 손 선수 경기를 보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손흥민은 편지를 받아들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스튜디오는 고요했습니다. 앵커가 마지막 멘트를 던졌습니다. 토트넘이 잃은 것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단의 정체성이자 수백만 명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국 전역에서 맥주잔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토트넘 참 바보들이야. 한 노인의 목소리가 술집 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가슴에 남은 건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단이 아니라 믿음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런던 메이페어 고급 레스토랑. 영국 언론이 기다리던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 50세가 된 그는 여전히 영국 축구에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그날 창가 자리에서 홍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디언의 베테랑 기자 사이먼 챈들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베컴은 창밖 잿빛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 그는 특별한 선수입니다. 제가 맨유를 떠나던 2003년을 기억하십니까? 구단은 제게 나이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그 후 5년 동안 고전했죠. 그때야 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홍차를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손흥민을 잃은 충격은 맨유가 저를 잃은 것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시아가 프리미어리그 수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베컴은 스마트폰을 꺼내 서울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한 80대 한국 할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베컴 씨는 우리 시대의 스타였지만 손흥민은 우리 아들과 손자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스타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세대를 연결하는 달이라는 걸. 이틀 뒤 가디언 일면에 실린 헤드라인은 영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베컴 토트넘 손흥민 상실은 맨유가 나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충격.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토트넘 본부의 주요 스폰서들이 계약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아디다스, 닛산, 에이아이어 연간 5천만 파운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광고판에는 삼성, LG, 현대의 로고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런던의 평범한 클럽일 뿐이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베컴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팬포럼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베컴 말이 맞아. 우리가 얼마나 큰 걸 잃었는지 이제야 알겠네. 구단주는 뭐 하는 거야? 당장 사과하고 손흥민 모셔와야지. 펍에서도 술잔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베컴도 우리 편이 아니네. 아니, 베컴이 진실을 말한 거야. 우리 구단이 바보였던 거지. 전설의 한마디는 화살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토트넘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이미 심장은 멈춰 있었고 사회 전체로 충격파가 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정문 앞은 전례 없는 풍경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팬들이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을 돌려달라. 70대 해리 윌슨은 손에 든 피켓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1965년부터 토트넘을 응원해온 60년차 팬이었습니다. 옆에서는 50대 아들이 부축하며 말렸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나 젊었을 때 광부 파업에도 나갔었어. 오늘은 내 인생에서 또 한 번 중요한 날이야. 그 옆에서 17살 손자 톰도 외쳤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잊지 않는다. 세대가 이어진 목소리가 구단 정문을 울렸습니다. 오전 10시 모인 인원은 이미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80대 노인부터 10대 학생까지. 나이는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클럽은 팬을 무시하지 마라.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의미가 없다.
특히 눈에 띈 건 아시아 팬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철수 씨는 낡은 7번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평생 모은 돈으로 영국에 왔습니다. 손흥민 선수 때문에 토트넘 팬이 됐습니다. 그분은 우리 세대에게 희망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일본인 부부 다나카 유미코는 도쿄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우리는 매년 런던에 왔습니다. 손 선수를 보기 위해서였죠. 유미코는 일본어로 말했고 통역이 곧장 전했습니다. 그분이 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시아 선수가 존중받는 시대를 살지 못했거든요. 켄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후 2시 시위대는 500명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젊은 팬들이 대형 현수막과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앞에 흰 장미를 한 송이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추모가 아닙니다. 학생 대표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이건 존경의 표시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에게 준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순간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BBC, 스카이 스포츠, 가디언 등 주요 언론의 카메라가 현장을 비추었습니다. 저녁 6시 BBC 뉴스에서 리포터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토트넘 팬들의 시위는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신감의 폭발입니다. 카메라는 해리 할아버지를 비췄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이 클럽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구단이 손흥민을 대우하지 않는 걸 보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팬을 배신한 겁니다. 이어 박철수 씨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손 선수가 돌아와야 토트넘도 삽니다. 더 타임스는 그날 밤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토트넘의 위기는 성적 부진이 아니다. 그것은 팬과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축구 클럽은 선수와 구단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팬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토트넘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다. 구단 본부 회의실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밖에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단장이 물었습니다. 5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SNS 반응은 최악입니다. 해시태 브링백손이 영국 트위터 1위입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전 세계에서 쏟아진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사과하라. 손 없는 토트넘은 의미 없다. 위 미스 유 윌손이. 단장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단 정문 앞 함성을 외치는 팬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군. 그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런던 전역의 팬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해리 할아버지는 손자 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톰, 꼭 기억해라. 신뢰는 쌓는데 60년이 걸려도 무너지는 건 단 하루면 충분하다는 걸. 팬들의 반란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곧 구단을 넘어 영국 사회 전체로 번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경제대학, 늦은 밤. 앤드루 포스터 박사는 커피잔을 옆에 두고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67, 40년을 스포츠 경제학에 몸담아온 그는 영국 내 최고 권위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수치는 그조차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손흥민의 경제적 가치 연간 8억 7,2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1조 4천억 원. 포스터 박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야. 그는 지난 석 달 동안 연구팀 5명과 함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티켓 판매, 유니폼과 굿즈, 스폰서십, 방송권, 관광 수입 런던이라는 도시 전체가 손흥민의 이름에 어떤 경제적 반응을 보이는지 샅샅이 추적한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페리얼 칼리지 대강당. 300명 가까운 기자와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포스터 박사의 발표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손효과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커다란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더손 이펙트 이코노믹 임팩 애널리시스 어무 머 글로벌 아이콘. 포스터 박사는 심호흡을 하고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손흥민 선수 한 명이 런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약 1조 원을 웃돕니다. 정확히는 8억 7,200만 파운드입니다. 이는 중견 다국적 기업 한 곳의 매출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 수치를 산출하셨습니까?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첫째, 직접적 효과입니다. 화면에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티켓 판매 증가 6천만 파운드, 유니폼 및 굿즈 8천만 파운드, 스폰서십 계약 7천만 파운드, 방송권 협상력 2천만 파운드. 둘째, 간접적 효과입니다. 이게 더 큽니다. 런던 관광 수입 3억 파운드, 호텔 숙박 1억 2천만 파운드, 레스토랑 소매업 8천만 파운드, 교통기타 1억 파운드.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 매년 약 50만 명의 아시아 관광객이 런던을 찾습니다. 이들은 평균 사이를 머물며 1인당 1,200파운드를 소비합니다. 뒷좌석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원로 리처드 벤슨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포스터 박사 과장이 아닙니까? 한 선수가 어떻게 국가 경제와 맞먹는 규모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포스터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비교 데이터를 보시죠. 왼쪽은 손흥민이 뛰었던 2222-23 시즌, 오른쪽은 그가 부상으로 장기 결장했던 2023년 가을입니다. 경기장 평균 관중 6만 1,000명, 4만 8,000명. 아시아 관광객 1만 2,000명 경기, 2,800명 경기. 주변 상권 매출 100%, 58%.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이 손흥민을 잃는다면? 가디언 기자가 물었습니다. 포스터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토트넘은 단순히 공격수 한 명을 잃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산업을 잃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손흥민 부재 시 예상 피해. 구단 수익 감소 연간 2억 5천만 파운드. 런던 관광 수입 감소 3억 파운드. 일자리 감소 약 4,500개. 세수 감소 8천만 파운드. 강당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에는 충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스터 박사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이건 정책의 문제입니다. 런던시가 영국 정부가 직접 다뤄야 할 경제 사안입니다. 그날 저녁 BBC 9시 뉴스 헤드라인이 울려 퍼졌습니다. 손흥민 효과 연간 1조 원 한 선수가 아닌 하나의 산업. 런던 곳곳의 펍에서는 술잔이 부딪혔습니다. 1조 원이라고. 이건 클럽 문제가 아니라 나라 문제잖아. 토트넘 구단주 정말 뭐 한 거야? 토트넘 본부 회의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 보고서 사실입니까? 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런던 경제대학 공식 발표입니다. 신뢰도가 최고 수준입니다. 재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말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토트넘은 1조 원짜리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 뉴욕 CNN 본사. 새벽 4시 편집국은 비상소집된 회의로 긴박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런던 경제대학 보고서. 손흥민 한 명의 경제 효과가 1조 원이라니. 수석 에디터 마이클 존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가 내려다 보이는 30층 편집국. 평소 이 시간이면 야간 근무자 몇 명만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20명이 넘는 기자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런던에서 송출된 포스터 박사의 발표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CNN 메인 뉴스에서 앵커 앤더슨 쿠퍼가 선언했습니다. 한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화면에 대비된 장면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 6만 관중이 함성을 지르던 스타디움.
그가 떠난 뒤 텅 빈 의자들만 남은 경기장. 스튜디오에는 스포츠 경제 전문가가 초청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경제 이슈입니다. 전문가의 말에 앵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서양 건너 독일 슈피겔은 반성의 칼럼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틀렸다. 손흥민은 단순히 버틴 선수가 아니라 유럽을 정복한 아시아인이다. 칼럼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역사. 독일 언론은 그동안 손흥민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분데스리가 시절에도 그를 행운아라고 불렀던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프랑스 레키프는 8페이지 특집을 냈습니다. 손흥민은 지단이 그랬던 것처럼 국적의 벽을 넘어 인류 보편의 이야기를 썼다. 특집 첫 페이지에는 손흥민과 지단의 사진이 나란히 실렸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자국을 넘어 세계적 아이콘이 되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프랑스 축구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지단이 프랑스 이민자의 꿈을 상징했다면 손흥민은 아시아 전체의 자긍심을 대표합니다. 일본 아사히는 눈물로 쓴 칼럼을 실었습니다. 60년간 유럽 무대에서 번번이 좌절했던 아시아 선수들. 손흥민은 드디어 그 벽을 깨뜨렸다. 도쿄 본사 편집국에서는 70대 칼럼니스트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1960년대부터 아시아 선수들의 유럽 진출을 취재해왔습니다. 수많은 좌절을 받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이제야 우리도 인정받는구나. 그는 칼럼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가 아니라 문화와 문명의 전환이다. 베이징 본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정치 뉴스가 아닌 스포츠 뉴스가 일면을 장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중국 독자들도 놀랐습니다. 한국 선수 기사가 우리 신문 일면에? 하지만 기사를 읽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논조는 뚜렷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토트넘의 실책을 질타했고 세계 언론은 손흥민을 찬양했습니다. 비난은 토트넘에게 향했고 존경은 손흥민에게로 쏟아졌습니다. 각국의 헤드라인들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스페인 마르카 토트넘의 역사적 실수. 이탈리아 가제타 손흥민, 현대 축구의 새로운 기준. 브라질 글로브 아시아의 자존심 손흥민. 전 세계가 하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카페.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번역된 기사를 읽다 미소 지었습니다. 흥민아, 내가 어릴 때 했던 약속 기억하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골을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카페 창밖으로는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11월의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손흥정 씨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흥민이가 처음 축구공을 찬 날. 아빠, 나 프로 선수 될 거야. 아들의 당찬 목소리가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가 하나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손흥민, 당신은 특별하다. 뉴욕의 펍에서도, 파리의 카페에서도, 도쿄의 이자카야에서도 사람들은 손흥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한 선수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0명 중 8명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이요. 백인 아이도, 흑인 아이도, 아시아 아이도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 세계는 평등했습니다. 2025년 11월 1일 런던. 토트넘 이사회실에 무겁게 들이운 침묵. 재무이사가 손실보고서를 내밀자 구단주 레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총 손실 4천억 원.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적자가 아니야. 신뢰의 파산이야.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습니다. 레비는 30년간 토트넘을 경영해왔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결국 레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손흥민과 재협상을 시작하라.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처음 쌓는 것보다 100배는 어렵다는 것을. 하지만 언론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더 타임스는 사설에서 일갈했습니다.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토트넘이 잃은 것은 선수의 발이 아니라 팬의 마음이다. 가디언도 가세했습니다. 이제 와서 재협상? 진작에 그랬어야지. 텔레그래프는 더 신랄했습니다. 레비의 사과는 진심인가 계산인가? 영국 언론은 하나같이 회의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기치 못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레비가 비공식적으로 손흥민 집을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현관 앞에서 오랫동안 서성이다가 결국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사진 한 장이 영국 언론 전면을 장식했습니다. 토트넘 회장이 무릎을 꿇은 장면. 사진을 찍은 건 우연히 지나가던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장의 사진은 영국을 뒤흔들었습니다. 70세의 구단주가 무릎을 꿇다니. 30년간 철두철미한 비즈니스맨으로 알려진 레비가 고개를 숙이다니.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SNS에서 분노와 희망을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너무 늦었어. 그래도 이제라도 사과하는 게 다행이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다. 트위터에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떤 팬은 레비의 무릎은 진심일까, 연기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 늦었지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옹호했습니다. 팬들의 마음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3달 뒤 손흥민은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돈을 원한 게 아닙니다. 팬들을 위해 그리고 구단이 진심으로 변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줬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눈물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회견장 앞줄에 앉았던 해리 윌슨 할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앉은 손자 톰도 울고 있었습니다. 60년 차 팬과 17살 손자가 함께 우는 모습. 그것은 세대를 초월한 감동이었습니다. 회견장 뒤쪽에서는 박철수 씨가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손흥민 선수답네요. 옆에 선 다나카 부부도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쿄에서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BBC 앵커 휴 에드워즈가 마지막 멘트를 남겼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에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그 진실을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깊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휴 에드워즈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5년 앵커 생활 중 가장 감동적인 뉴스였습니다. 런던 펍에서 해리 윌슨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톰, 오늘을 잊지 마라. 신뢰를 잃으면 구단도 선수도 팬도 무너진다. 하지만 진심이 있다면 다시 세워질 수도 있다는 걸. 톰은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17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아이에게도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다짐했습니다. 펍 안의 다른 손님들도 모두 TV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맥주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50대 남자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팬들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아닌 신뢰, 명예가 아닌 존중. 손흥민이 남긴 유산은 단순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신뢰였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초등학생 민준이는
아버지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아빠, 손흥민 선수는 왜 돌아간 거예요? 다른 팀이 더 많은 돈을 줬을 텐데.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그게 바로 신뢰야. 도쿄의 한 양로원. 80대 할머니들이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런 선수가 우리 시대에도 있었으면.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옆에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켜봤잖아요. 행복한 일이에요. 런던 시청 앞 광장에는 손흥민의 대형 포스터가 걸렸습니다. 런던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런던의 자랑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신뢰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토트넘 스타디움 앞 팬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빈 좌석들이 하나둘 채워졌습니다. 티켓 판매 사이트는 접속자가 폭주해 다운되었습니다. 구단 매장에는 다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레비는 구단주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신뢰.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그는 평생 숫자로만 세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로 잴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런던의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토트넘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